네, 최근에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원동과 중림동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의 사업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진희선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희선입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려는 게 이제 그 서울역 고가 7017이죠. 네. 뒤쪽에 있는 중림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새로 서울시가 설치한 7017, 그게 좀 균열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어떻게 해결됐나요? 네, 잘 해결됐습니다. 네. 서울로 7017이 네. 개장된 지 5월 20일 날 됐으니까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다녀갔지 않습니까? 많이 갔어요, 정말. 거기. 일부 이제 공사의 그 마무리 부분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건데 네. 바로 치유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좀 마무리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개장했던 건 아니었죠? 그게?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어느 이 대형 이제 건물이나 네. 이런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기에 발견되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중림동 네. 재생 활성화 계획,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서울로 7017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동서간에 단절된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5월 20일 날 이제 서울로가 개장이 됐는데 그동안 동서로 단절됐던 그 혈맥이 이어진 것이죠. 네. 우리가 혈맥을 통해서 피가 통하고 그것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이제 서울로 7017이 개장이 되면서 그걸 네. 통해서 보행이 활성화되고 그 보행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인데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지역이 있습니다. 회원, 그다음에 서계, 남대문시장, 회원 이렇게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4개 지역 중에 2개의 활성화 지역이 어느 네.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중림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림동을 살펴보면 도심지에서 그동안 노후되고 소외됐던 지역들이거든요. 또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악현성당이나 소소문 역사공원이나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송기정 공원이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역사적 자원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결국 했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전번에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거냐? 도시재생사업은 예전에 해왔던 우리가 철거와 정비 어떤 물리적 위주의 그런 정비 사업이 아니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끌어내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 문화 이 자원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 재생, 문화적 재생, 또 역사적 재생,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것을 다 파괴하고 개발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전부 철거해버리고 글쎄 말이에요. 새로 지어가는 건데 재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네. 잘 다듬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새로운 걸 거기다 쌓아나가서 총체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런 도시 관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예를 들면 뭐 철거하고 건설하던 그런 그 건축 능력이라 그럴까요? 건축력보다도 이 도시 재생 사업에서 요구하는 건축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발전된 부분을 요구하겠어요. 굉장히 좀 섬세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섬세하고 또 다양해야 되고 또 주민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전 같으면은 전면 철거 방식의 어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있는 거 쓸어버리고 건설 위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건설 업체가 들어가서 건설사들이 일을 하는 들어가서. 것인데, 예. 지금에 있어서 도시 재생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다양한 역사 문화 전문가들이 같이 협조해주고 행정은 뒷바라지해주고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림동 재생 사업이 예를 들면 지금 서울로 7017과 같이 함께 결합한다. 그럼 뭐 배경을 좀 설명하셨습니다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서울로를 뭐 이제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중요한 네. 것은 이제 지역과의 연결이거든요. 저희가 지역과의 연결을 하면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지역, 그리고 또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주민의 그 역량과 네.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림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림동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중림동 재생 사업의 목표는 어떤 거라고 말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중림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의 수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역사의 다양한 수풀림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수풀림자.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 자산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주민의 역량과 주체성들이 가만히 대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저희가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게 네. 저희가 물론 5대 목표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네. 송기정 남성용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송기정 선수가 1936년이죠. 네. 일제 압제하에 그렇게 침울했던 그런 시절에 베를린 가서 네. 올림픽 마라톤에 우승을 함으로써 네. 민족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가치. 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 특히 글쎄 말입니다. 실업률 많고 저성장 네.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송기정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거고요. 또 남승정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3등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비운의 2인자, 뭐 실패한 영웅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1등 아니면 알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현 선수는 그때 송기정 선수가 1등 하기 위해서 조력을 했고 네. 사회의 또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공동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재발견하고 우리가 사회가 잘 되려면 1등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되도록 조력해주고 협력해주는 이 시대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중림동의 의미는 그 한자를 가운데 중자 저거가요. 예. 그게 수풀림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 림자에서 이제 역사가 그 이제 수풀처럼 많다고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원래는 중림동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중림동이 그 이쪽이 예전에 이제 만리제길 네. 넘어오는 길이었고요. 예전에 지금도 보면 중림시장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옛날 마포나루에서 이제 물품들이 오면은 만리제길을 넘어서 바로 남대문 앞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문이 열기 전에 이쪽에서 성 밖에서 장사도 하고 이랬던 지역들이 굉장히 있어요. 번화하고 번화했던 그런 공간들입니다. 곳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이제 재탄생하겠지만은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림동 만리제 거기에는 상당히 아무래도 좀 그죠?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다. 흔한 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도심이면서도 네. 상당히 노후하고 낙후되고 소외됐던 그런 지역들이죠. 네. 근데 그 안에 진짜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시니까 그 역사적 어떤 유적이라든가 기념할 만한 것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게 송기정 남성용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게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기정 공원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예전에는 양정고였습니다. 예. 아. 양정고를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나오셨죠. 예, 제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공원이 지금 현재는 송기정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송기정과 남승용의 소중한 가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공원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려보고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운동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마라톤인 거 제일 많죠. 예, 또 마라톤이 우리 정서하고 맞습니다. 다이나믹하고 네. 또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네. 그러한 러너들의 성지로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송기정 남성용 프로젝트를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완성되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인근 시민들이 거기를 왕복하는 무슨 마라톤 대회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라톤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그들 그 마라톤의 성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와서 다시 한번 마라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네. 동호인들이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들려고 지금 고민. 그 본부장님, 성요셉 문화예술거리는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악현성당이 우리가 보면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명동성당보다 더 이전에 생겼던 곳이죠. 악현성당 밑에가 지금 서소문 역사공원이 있는데요. 네. 그 서소문 역사공원 자리가 예전에는 처형장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처형을 당하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성지 위에는 네. 그 성당이 들어서게 마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현성당이 생겼는데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요셉 성요셉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네. 그걸 하나의 어떤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저희가 조성을 네.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면 서울 시내가 쭉 내려다 보이는데 어찌 보면 그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예술의 하고 거리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거기 들어가? 뭐 홍대 앞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몽마르트 언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가들이 와서 자유롭게 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네.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런 창작적인 공간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저희가 네. 꾸미려고 하고 거기 있습니다. 가면 이제 우리 무명 화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화가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뭐 그래서 조금만 연주도 하고 네,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명소가 되겠네요. 아주 재밌는 공간이 될 그러네. 겁니다. 그 청년 크리에이터들 얘기들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했나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게 있는데요. 네. 그 송기정 남성령 프로젝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 가지고 또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 특히 경험 없는 청년들,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모아서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지역 전문가 오준식 그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분이 제안을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9명의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의 명함이 아주 재밌어요. 성공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성공의 새로운 정의. 정의. 꼭 1등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성공의 새로운 정의가 아니겠느냐. 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명함을 만들었죠. 그래서 남성정과 송기정의 그런 역사적 가치들을 네.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를린에서 했고 네. 또 그 이후에 송기정 선수나 남성정 선수가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나 이런 세계적인 그런 대회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역사적 자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 그다음에 독일 미국에도 또 많이 그 있습니다. 당시 그 히틀러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발굴하고 하는 작업조차도 청년들을 저희가 새로 뽑아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좀 사업화해서 창업하는 방안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까지 고민하시고 있는 네, 거네요. 네. 예. 이번에는 그 남촌 재생 플랜이라고 이것도 뭐 같은 도시 재생 사업이 일환이겠죠? 회원동 쪽에 재생 사업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북촌은 많이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남촌이 있을까 이런 그 궁금증이 있을 건데요. 그러네. 북촌하면 그냥 북촌만 생각했단 예, 말이죠. 남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500년 역사를 보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를 북촌이라 그랬고 그 밑에를 남촌이라 그랬거든요. 네. 주로 북촌은 이제 권문 세도가들이 많이 사셨죠. 남촌은 좀 약간 소외됐던 그 양반 계급들이 살았었고, 네. 그리고 특히 남인들께서 많이 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북촌은 사실 2000년도부터 저희가 재정 사업도 많이 하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네. 오늘날의 북촌이 그 지역의 북촌만이 아니고 국가 브랜드로서 또 한옥의 아름다운 우리의 그 자산으로서 지금 네.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소외됐던 이제 남촌을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네. 재생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 남촌 재생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남촌 재생 플랜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기획해서 만드신 거죠, 그냥?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번에 뭐 이제 시민들하고는 뭐 협의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 시민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울로 7017이 네.
한쪽으로 떨어지는 건 중림동이고 또 한쪽 이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떨어지는 건 중림동이고 네. 동쪽으로 이어져서 그 남산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글쎄 회원동이거든요. 말이에요.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남촌 재생 플랜으로 했고요. 저희 전에 TBS 교통방송에 있던 자리 그쪽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쪽 근처죠. 네, 이사 오기 전에요. 예, 네, 예. 상암동. 네. 그래서 이러한 남촌 재생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작년 초에 이제 현장에 만들어 가지고 네. 주민들하고 한 100회 이상 만났습니다. 100회요?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지역의 그 스토리들을 같이 발굴해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생 사업을 이끌어갈지 고민을 해왔고 이 재생 사업이 상당히 아주 세밀하고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예. 지역 주민의 관심, 또 열정, 또 전문가들의 섬세한 또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래 100회 정도 이제 하셨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플랜을 만들었고요. 근데 남촌을 들여다 보니까 네. 정말 역사적인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제 성리학의 대가이신 그 김종직, 네, 정광필, 예. 다산 정약용, 그다음에 우리가 한음 이덕형 선생이나 네. 백사 이양복, 또 퇴계 이황 네. 선생의 집터나 또 스토리들이 다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잘 묶어내서 네. 저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옛날에 옛길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셨으니까 조선시대 옛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것들을 잘 엮어서 지금 재생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세부 사업이 뭐 5대 거점 재생도 있고요. 또 보행 중심가로 재생도 있고 가치 공유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중에 그 저희가 3개 부분에 15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그러시죠. 예. 해드리면 간단하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정광필 선생 그 집터 앞에 네. 회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가 이제 500년 이상 된 건데 네. 저희가 역사적 자원을 발굴해 보니까 이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12정승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예전에. 정승 탄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죠. 근데 13번의 정승이 탄생을 한 겁니다. 3대인가 5대째 덕을 쌓아야 정승이 나온다고 뭐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현자들의 동네다 그래갖고 회원동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재생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 네. 강세왕 선생이라고 네. 이분은 이제 김홍도의 스승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한숭 판윤 오늘날의 서울시장도 지내신 분인데 네. 그 집터를 이용을 해서 또 저희가 읽기를 회복을 하고 남촌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도 만들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예전에는 그 현대적인 건축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묶어서 근대의 그 건축 자산의 어떤 밀집 지역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회원 시민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이 이것도 정확히 그 서울로 탄생하고 똑같습니다. 1970년도에 지어졌죠. 그래서 이제 D급 판정으로 받아서 예. 원래는 철거를 해버리려고 글쎄 말이에요. 했는데 그걸 잘 살려서 서울로처럼 재생을 해보자. 그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생합니까? 그걸? 지금 저 306세대 중에 한 70여세대가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주를 하셨는데 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적 창작 공간, 문화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또 일터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서울시의 지금 계획은 서울로 7017이 있고요. 또 이제 중림동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네. 역사 뭐 아까 말씀드린 손기정 그런 공원 프로젝트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동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또 남산으로 올라가고 이게 하나 일관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쯤 완성돼요? 궁금하네요. 저희가 사실 도시 재생은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완성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생이라는 건 계속 끝없이 전진하고 네. 성장하고 우리 자연 생태계하고 똑같거든요. 네. 진화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행정이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하는 네. 기간은 저희가 한 5년쯤 잡고 있습니다. 5년 정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정이 빠진다 하더라도 네. 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가고
본부장님 새 정부 청와대에서요. 혹시 전화 안 옵니까 본부장님한테?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도시 새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도시재생 사업에 역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이 가서 뭐 브리핑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네. 그 BH나 네. 교통부와 BH의 청와대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국토교통부하고는 네.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네. 사업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네. 전국 확산 모델로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참에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 지원도 좀 많이 받으시고 아, 당연하죠. 그냥 가르쳐 드리면 안 되죠. 네. 서울시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네, 그렇게 네. 해서 해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진희선 본부장이셨습니다.